자, 여러분 이제 문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선은 이때 이제 신문선집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문선집이었습니다. 신문선집은 우리 책에서 얘기하듯이 편찬자의 문학 의식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문학 그 자체로 문학 비평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선 같은 경우는 양나라 소명태자 소통이라는 분이 편찬을 했는데 이분은 만으로 30세 정도까지밖에 오래 못 사셨어요. 526년경. 사실 요것보다 조금 더 일찍 편찬되었다고 지금 믿겨지는 글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문선의 서문을 그냥 바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문선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거기서 이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의 서문이 번역이 우리나라에서 몇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찾아온 게 이게 좀 약간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번지고 좀 안 좋죠. 예,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는 이겁니다. 이걸로 공부를 했어요. 이동양 고대 교수님인데 중문과에서 정년퇴임을 하셨고 저도 이제 이분한테서 학부 때 고전 강독을 이분한테서 배웠어요. 중국 고전 강독을.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서는 어, 송시를 잠깐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정도.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현대문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선생님 수업을 많이는 안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이제 미국 가서 예, 이거를 예, 반갑게 예, 제가 이제 전공을 문선 관련된 것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문선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초기에 예,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거의 초기에 읽게 된 거였는데 반갑게 이제 이동양 교수님의 이런 예, 예, 번역서를 발견해가지고 잘 읽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게 뒤에 나온 신홍철 선생님의 문선 특집호에 나온 문선서 주와 역을 이제 같이 한 이런 건데 이게 좀 안 좋아요, 이게. 예, 근데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안 다뤄서 이걸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로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아홉 번째 문선서의 국내 번역서 이 번역서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요게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제 위에 보면 이게 이제 제가 그 워싱턴 대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께서 문선을 지금 계속 번역하고 계신데 당연히 문선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번역이 돼 있겠죠. 요런 게 있고 이제 7번은 보면은 저희 지도 선생님의 지도 선생님이신 저한테는 사조가 되는 분인데 이제 하버드대의 하이타워 선생님이 미국에서는 최초로 문선서를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여기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이라고 해도 조금 시간 지났는데 2010년대 초반에 아마 그게 10년, 11년 그쯤에 서울대에서 문서는 10권으로 완역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문선서가 또 번역이 되었겠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선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예. 시관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시 시대를 관찰하고 원시 시대를 관찰하고 아드키 태고 풍속을 살펴보면 겨울에 혈과하고 여름에 서숙했다. 그러니까 지금 원시인들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학이 있었을까? 그때 아직은 문자는 있지조차 않았다. 그런데 복희 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쯤 되니까 8개가 나왔습니다. 벌써 바로 주역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우리 원도 같은 데서 봤듯이 예, 이런 사상이 전부 공유되고 있는 사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에 지어지고 결승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주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것 자체 중국에서는 주역으로부터 바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런 문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문학의 시대성 이것도 왠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문심조론에서 나오는 그죠 문학의 사회성 뭐 그런 거하고 관계되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전부 공유되었던 것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의 변천을 논술한다 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중국 문학사를 여기서 거론하겠다 이 말입니다. 중국 문학사 딱 하니까 처음에 나온 게 뭐지요? 여기 딱 나오는 게 예, 이거 지금 풍, 아, 송 기억나시죠? 시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경 이야기를 먼저 딱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 문학에 하면은 시경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 아, 부를 또 이렇게 치네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조금 뒤에 시경은 우리 여러분 보셨지만은 이건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문학이라기보다는 문학 위의 상급 단계라고 보는 거고 그 밑에 문학 얘기를 하면서는 부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문선에서는 어떻다? 부를 최고로 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따가 보시면은 이 문선에서 체제가 어떤 식으로 차례가 지어지는지를 보실 건데 부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아, 네. 이게 이제 전부 부를 쓴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은 예, 그 좀 약간 부 중에서도 초사의 형태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부 쓴 사람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히, 사마상녀. 이 사람은 소체의 부,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의 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빙어공자하고 무시공 이거 전부 사마상녀 여기 나오는 예 이런데 이 작품들이 전부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장량부, 우렵부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한부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요런 부 다음에는 요런 곳들에 대해서 부가 옮겨가는 그러니까 부의 역사를 이렇게 조금씩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예, 초사 나오죠. 예, 초사. 부 다음에는 초사.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도치가 된 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처음에 초사를 배웠습니까? 부를 배웠습니까? 한부보다는 초사를 먼저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살짝 바꿔놨어요. 그만큼 부를 우선시하고 있는 이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지금 이소 이야기해서 초사가 끝났고 시를 얘기하네요. 시경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관저 이 이제 시경의 편수거든요. 한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지지 요런 시가 여기 전부 시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요 풍화송 이야기도 여기 나오고 이게 전부 시경 이야기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시경이었죠. 그 다음에 초사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부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선이 양나라 때 나온 편찬서이기 때문입니다. 양나라에서는 어떤 거를 제일로 쳤죠? 유미주의. 그렇죠. 문심조령은 유미주의에서 약간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보다도 내용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이러면서 원도를 추구하고 성현인 공자의 사상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이런 거였죠. 그런데 문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보면 부를 최고로 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초사 나오고 그 다음에 시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문학의 관점이 달랐다. 이런 게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거 들어갈 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나는 게 시문선집이 편찬자의 문학의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문학이라는 것에 대한 편찬자의 인식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경시가 나오고 사실 여기에 시경시는 실지 않았습니다. 문선에는 시경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경시 비슷한 여기 보면은 예, 유명의 작품 요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실려 있는 건 아닌데 이 시대의 작품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원, 오원 해서 이릉 나오고 위맹 나오고 이게 전부 오원시의 성구라고 했던
이 당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소통만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는 오원시를 어떻게 본다고 했죠? 예, 다른 어떤 연원으로 보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산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쭉 가서 송 나오고 그다음에 잠 나오죠. 잠 이런 문체 나오고 예, 그리고 예, 개, 논, 명 예, 요런 문체들, 요런 것들은 이제 어떤 거는 여기 다뤄지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고 나오고 교 나오고 령 요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 표, 주, 쭉 이렇게 거의 다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산문이 쭉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문선서에서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예, 음, 담고 있는 서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담고 있지 않은 것들 요전까지는 담고 있는 문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담고 있지 않는 것들도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효도공경 이런 거는 전부 그 유과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거는 잘라낼 수 없다. 그 말은 이게 이제 선집은 잘라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잘라낼 수 없다. 그러니까 육아 경전은 통째로 그거를 다 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여기서는 취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노자, 장자, 관자, 맹자, 이 제자백가 이런 거는 이론의 주장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문장의 수식의 근본을 안 두었으니까 여기서 또 취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문학으로 취급하는 게 문장의 수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딱 드러났죠. 그죠? 예. 수식하는 것만이 문학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음, 충신들의 강직한 발언, 현인들의 아름다운 글, 이런 것들 있죠. 웅변가, 전략가, 이 변세가, 예, 유세가들 이런 것들은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뭐 이 뒤에는 좀 구체적인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고대 전적에 대부분 보이고 제자 사서에 이렇게 다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번잡하고 광범하고 그리고 주관과 목적에 전해져도 내용을 보자면은 문학 작품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는 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편찬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사건을 기술한 역사물 이런 것들 문학 작품하고 비교하니까 이것도 문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칭찬하고 배척하며 각고 다름을 기술하고 구별하고 뭔가 이건 교훈적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결국은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지만은 찬론하고 서술 이런 거는 아름다운 말이 모여 있고 화려한 글이 섞여 있고 내용이 깊은 사유에서 나왔고 의미가 고운 문장이 섞였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문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문선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는 다 이제 보셨어요. 예, 사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서 방금 봤던 것들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전에 문선이 어떤 건지 개략적으로 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소통이란 사람은 양무저의 장자였어요. 학문과 글을 좋아해가지고 동궁이라고 하면은 태자가 사는 궁궐, 동궁, 동쪽에 있어서 동궁이다라고 했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동궁 학사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12학사 있고요. 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공동으로 편찬한 중국 최초의 신문선집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초의 신문선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까지 전해지는 중국 최초의 신문선집이 뭐냐? 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기록상 남아있는 최초의 신문선집은 뭐냐? 우리가 했습니다. 지우의
문장 유별집 그겁니다. 예. 그런데 문장 유별집은 왜 사라졌습니까? 문선이 워낙 좋아가지고 문장 유별집을 살아남을 그런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뒤에 이렇게 괴물 같은 뛰어난 작품이 나오니까 문장 유별집은 가치가 있었거든요. 먼저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 유효작 육수 이런 이제 동궁 12학사 예 요런 사람들이 실제 편찬에 대부분 관여했다. 이런 학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이거는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요새 중국 학자들은 사실 소통이 실제 편찬을 했고 이런 동궁 12학사들은 보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학자들 말이 맞다 이런데 이 몇 사람들 일본 학자들 몇 사람들 중국 학자들 몇 사람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격렬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서로 다른 학회지에 자기의 의견을 계속 몇 년간 개진을 하면서 열띠게 토론을 했고 이게 이제 결론은 안 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일본 학자들이 뭐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 특히 이제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글을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중국 학자들이 아마 이긴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글을 쓰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보면은 중국 학자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 실제 편찬을 한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걸 상기시키죠. 한때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었고 세종대왕은 거기 그냥 명령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속속 드러나는 후속 연구를 보면 세종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다 했고 집현전 학자들은 뭐를 했다는 겁니까? 만들어진 훈민정음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이렇게만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예. 소통이 실제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